안녕하세요. AWS 강혜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스텝 펑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WS 람다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거나 이것을 활용할 때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최대 실행 시간이 15분이에요. 이것은 AWS 람다의 하드 리밋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실행 시간입니다. 그래서 15분이 충분하다고 여기실 수 있겠지만 15분 이상 걸리는 로직,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모델링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작업들이 오래 걸리는 거, 그래서 사람이 직접 검수를 해야 되거나 배달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15분이 넘어가는 로직을 처리할 경우에는 람다를 사용해서 로직을 처리하기가 좀 깔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람다 함수를 연속으로 실행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로직이라면은 15분짜리를 4개를 연속으로 수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극복이 가능하긴 한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각 함수 간의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부르고 또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부른다든지 혹은 SQS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되게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하나의 함수는 상태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함수에서 처리 결과를 다른 곳으로 넘겨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SQS라든지 시스템스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 혹은 다이나모 DB 등의 도움을 받아야지 상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서벌레스로 채팅을 만들 때 각각의 람다 함수는 상태를 기억할 수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채팅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이나모DB 혹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람다를 활용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로직을 처리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상태를 기억해야 하는 이런 로직들을 처리할 때는 람다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좀 람다 서벌레스 환경에서 구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AWS의 스텝 펑션스입니다. AWS 스텝 펑션스는 개발자가 AWS 서비스를 사용하여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IT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며 데이터 및 기계학습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각적 로우 코드 워크플로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텝 펑션스가 뭐냐면은 AWS에서 상태 기계를 만들어서 서벌레스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서비스예요. 이 상태 기계가 뭐냐면은 시작 이후에 여러 상태를 거쳐서 종료까지 도달하는 것을 상태 기계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전산 전공이라면은 학부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상태 머신은 처음부터 여러 상태를 거쳐서 종료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태는 뭐냐면은 로직의 수행 시간에서 발생하는 일 혹은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주문해서 배송한 로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문을 시작하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물건을 제작하는 상태, 물건을 포장하는 상태, 물건을 배송하는 상태, 그리고 도착하면은 종료가 되겠죠. 이 각각의 하나하나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동을 걸기 전에는 그냥 멈춰 있는 상태, 시동을 걸고 나면은 이제 시동이 걸린 상태, 그리고 가속 중이라면은 가속 중인 상태, 브레이크를 밟으면 감속 중인 상태, 그리고 신호등에서는 대기하고 있을 때는 대기하는 상태, 그리고 목적지에 종료돼서 시동이 꺼지면 다시 시동이 꺼진 상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태에 거쳐서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도착이라는 큰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태로 구성된 것을 상태 기계라고 합니다. 굉장히 간략화된 설명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상태 기계를 구현을 해서 서벌레스 워크플로우를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스텝 펑션스입니다. 최대 1년 단위의 워크플로우 관리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람다의 수행 시간은 최대 15분이었지만 이렇게 스텝 펑션스를 잘 활용을 하면은 최대 1년 단위의 워크플로우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AWS의 다른 서비스가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건 람다의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와 비슷하죠. 그래서 람다와 API 게이트웨이, 이벤트 브릿지 등 여러 가지 람다를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이 스텝 펑션스를 수행 가능하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코드 파이프라인에서도 이 스텝 펑션스를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스테이트 랭귀지라는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단하게 이름을 붙였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JSON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WS 스텝 펑션스에는 다양한 상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success fail, 로직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상태가 있고 또 wait 상태, 다른 수행 조건을 대기 중인 상태.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이 수행 중일 때 대기한다거나 실제 우리가 배송 로직이라고 하면은 사람을 기다리거나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적으로 머신러닝 분석이 다 되길 기다린다거나 실질적인 배송 로직이라면은 배송이 될 때까지 그래서 배송기사가 입력할 때까지 기다린다던가 여러 가지 다른 수행 조건을 대기 중인 상태고요.
초이스는 분기 처리 로직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기반으로 분기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럴날은 다양한 상태를 동시에 처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으면은 이렇게 동시에 뭐를 처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케이크를 만든다고 가정하시면은 뭐 빵도 굽고 초도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도 하고 이걸 병렬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 패럴날입니다. 그리고 맵은 아이템 숫자만큼 로직을 처리하는 건데요. 간단히 말하면은 주문이 10개라면은 각각 주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정 로직을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언어에서 지원하는 for each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태스크는 실제로 무엇인가를 처리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프로그램적으로 람다를 수행하거나 SQS 혹은 SNS가 될 수도 있고 수작업,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든지 배송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무엇인가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 혹은 처리하는 상태가 바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의 결과는 뭐 람다처럼 뭐 15분이나 몇 초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송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 로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펑션스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표준과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표준은 약간 긴 작업, 그래서 내구성과 체크 포인트를 갖춘 프로세스, 머신러닝이라든지 주문이라든지 자동화 이런 것들. 그리고 익스프레스는 굉장히 빠른 거, IoT 데이터 처리라든지 모바일 이런 것들을 수행할 때 스텝 펑션스 익스프레스를 쓰고요. 그래서 오늘 토픽은 이 서버레스 아키텍처에서 람다를 활용해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스텝 펑션스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텝 펑션스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시나리오를 하나 짰어요. 그래서 제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키운닭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닭 모이를 자동으로 급여하는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마다 모이를 급여합니다. 그래서 모이가 충분하지 않다면 일단 알람을 주는 거고요. 급여 후 식사 시간을 대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닭들이 이제 모이를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닭이 모이를 먹는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0이 아니에요. 이 닭들이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배고프다고 짹짹짹짹 우는 닭들이 모이를 남겼다? 이건 뭔가 에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알람을 보낼 거고요. 예를 들어 닭이 모이를 전부 다 먹었다 라고 한다면은 정상 상태로 판단해서 로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워크플로우로 그려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시작을 하고 wait, 급식 시간까지 대기를 한 다음에 사료통에 사료가 충분한지 판단을 해서 충분하지 않다, 10 미만이다라고 한다면은 SNS로 이메일을 받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 사료를 배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료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wait, 식사 시간을 좀 대기했다가 나중에 식사 시간이 끝나면 사료 소모량을 판단을 해서 0이 아닐 경우, 아니 이 닭들이 모이를 남겼다고? 그러면은 바로 SNS로 알람을 보내고 0이다, 충분하다 라고 판단을 하면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로 스텝 펑션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같이 동봉한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서버레스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람다 함수를 배포하게끔 되어 있는데 람다 함수 두 개를 배포할 겁니다. 배포하는 방법은 서버레스 디플로이 마이너스 AWS 마이너스 프로파일, 그 다음에 여러분의 프로파일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배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배포가 끝났을 때 기준으로 람다 함수를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름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카운트 아이디 부분에다가 여러분의 콘솔에서 여기 상단에 볼 수 있는 어카운트 아이디 이걸 복사에다가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어카운트 아이디가 보이는 부분마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서버레스 프레임워크가 배포가 다 되고 나면은 SNS 토픽을 하나 생성을 할 건데 이 토픽 ARN을 여기다가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배포가 다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자, 그래서 배포가 끝났는데 제가 깜빡 잊은 게 있는데 여기 서버레스.yamar을 보시면은 여기다가 여기 루비웨이브 렉처 샌드박스 이메일 이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메일 이렇게 여기다가 본인의 이메일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강의에 쓰는 이메일을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로 메일이 하나 올 거예요. 어떤 메일이 올 거냐? 여러분 보셨다시피 SNS를 통해서 이렇게 컨펌 요 토픽으로 메시지를 받을 건가요? 하는 내용이 올 건데 컨펌 서브스크립션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요 메일에 보면은 이렇게 ARN이 있는데 이걸 복사에다가 여기 mystatemachine.asl.json에다가 여기다가 보시면은 쭉 내려서 SNS ARN 여기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요 서블레스 프레임워크 배포를 하면은 다이나모DB가 생기는데, 이렇게 다이나모DB에 가보면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피드 컨테이너가 있고 피드 스테이터스가 있어요. 피드 컨테이너는 뭐냐면은 모이예요. 모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행목을 하나 생성할 텐데, 사이트 아이디는 테스트, 그리고 새 속성을 추가해서 문자열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새 값이 있어요. 여기다가 feed num 언더바 num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 모이통이니까 여기다 충분하게 입력을 해줄게. 한 100개 정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생성하고요. 자, 그러면은 다이나모DB 세팅은 끝났고요. 자, 드디어 스텝 펑션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텝 펑션스로 가서, 자, 보시면은 이제 시작이라고 있는데, 잠깐 스텝 펑션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스텝 펑션스에서 이렇게 보시면 워크플로우를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레이아웃을 보시면은 이제 세로로 분할하기로 해서 이렇게 위아래도 볼 수 있고요. 요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일단 다시 취소를 하시고 이제 페이지를 나간 다음에 왼쪽에 상태 머신, 그 다음에 상태 머신 생성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은 시각적으로 워크플로우 설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음을 누르면은 요렇게 여러분께서 시각적으로 워크플로우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AWS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여기서 여러분께서 단순하게 이렇게 끌어만 놓는 걸로도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래서 나는 람다 함수를 실행을 하고 SNS를 놓고, 여기서 나는 뭐 패럴렐로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 이 SNS를 받아다가 람다 함수를 수행을 하고 뭐 EC2를 run 인스턴스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이거에 해당하는 정보들만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SL, 아마존 스테이트 랭귀지를 통해서 이렇게 엑스포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포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임포트 데피니션을 누른 다음에 파일 선택을 해서 이 프로젝트에서 템플릿을 들어간 다음에 mystatemachine.asl.json을 누르면은 가져오기, 이렇게 누르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워크플로우 로직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키운 닭에서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이 닭 모이를 급여할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특정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첫 번째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다이나모DB를 쿼리를 할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다이나모DB 이렇게 쿼리 해서 여기 보시면 다이나모DB 쿼리가 있죠. 요걸 통해서 쿼리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로직을 수행할 때 숫자가 파싱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람다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딜리트를 하고요. 원래 상태, 요게 상태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check enough feed, 즉 우리 먹이가 충분한가를 분기 처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피드넘이 우리가 아까 다이나모DB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요 피드 컨테이너에서 피드넘을 100개로 놨죠. 만약에 요게 모자라다, 10개 미만이다 그러면은 우리 SNS 아까 이메일로 받을 거고요. 10개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뭘 하죠? 요번엔 여기서 이제 모이를 줄 거예요. 닭들한테 모이를 주는 부분. 실제로는 저희는 데모기 때문에 이 피드 컨테이너에서 피드 스테이터스로 모이를 그냥 주는 부분만 간단하게 람다로 구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닭들이 먹이를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얼마나 기다릴 거냐? 15초. 네, 아까 웨이트랑 똑같은 컨디션인데 얘는 특정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였다면 얘는 그냥 15초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네, 그 상태를 검사할 건데 닭들이 먹이를 다 먹었냐? 그래서 먹었다 라고 한다면은 네, 이게 피드가 넘이 0이죠. 그러면은 패스 다 통과한 거고, 아니 닭들이 뭐를 남겼어?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하고 이렇게 남기게 되면은 SNS로 보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축소를 해보고요. 자, 스텝 펑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아마존 스테이트 랭귀지, 아까 우리가 복사했던 게 그대로 보이죠. 그리고 다음 이름은 이제 적당히 입력해 주시는데 저는 mystatemachine.이라고 그냥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역할, 기존 역할을 선택할 건데 우리가 아까 서블레스 프레임워크를 배포를 하면은 여기 스텝 펑션 데모, 스텝 펑션을 롤이라는 것이 생성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걸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로그 수준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로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all
선택을 하시면은 새로운 로그 그룹을 생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이대로 놓고요. 상태 머신을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상태 머신이 생성됨, 이렇게 상태 머신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요. 실행 시작을 눌러서 여기다가 실행 초기 값을 입력해 줘야 돼요. 어떤 걸 입력할 것이냐? 우리가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제가 데모 인풋이란 걸 넣어놨는데 여기 타임스탬프를 ISO 형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걸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3월 30일은 좀 옛날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시간인 6월 27일, 요거는 GMT이기 때문에 이제 9시간을 빼야겠죠. 지금은 11시, 즉 23시이기 때문에 저는 14시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적당하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입력을 하고 이대로 놓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빠뜨렸죠? 자, 그 다음에 실행.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순간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다림 없이 바로 수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쿼리가 됐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분기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죠. 점점점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닭들이 먹이를 먹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15초 정도 기다렸다가 바로 이렇게 닭들이 먹이를 먹었는데 이렇게 SNS 퍼블리시가 됐어요. 왜? 어떻게 됐느냐? 닭들이 먹이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겼느냐 보면은 이렇게 컨테이너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테이터스에 보시면은 피드넘이 50이 됐어요. 왜 50이죠? 제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50이 됐기 때문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닭들이 먹이를 남겼다고? 하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메일이 왔죠. 네, 이 시간에 피드넘이 50인 게 이메일이 왔다. 뭐 실전이라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만들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닭들이 모이를 남겼어요 하고 이제 로직이 끝났어요. 그러면 닭들이 모이를 안 남기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볼게요. 똑같은 값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람다가 인버크 되는 동안에 저는 이 컨테이너를 바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요거를 0으로 만들고, 자, 그러면은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닭들이 먹이를 다 먹었죠. 그럼 15초가 지난 다음에 봤을 때 컨테이너에 0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 로직이 이번에는 패스로 들어갔습니다. 좀 더 이제 좀 더 줌해서 보면은 이렇게 패스로 들어가서 모든 로직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이라면은 이 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람다를 여러 개로 묶고 기다리는 과정도 거치고 뭐 타이머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스텝 펑션스를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로직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스텝 펑션스의 강점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AWS 서비스가 지원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EC2와 관련된 것들, 컴퓨팅에 관련된 것들 거의 대부분이 있고요. 요거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익스펜드 시킬 수도 있어요. EC2에 관련된 명령어들 다 있습니다. 뭐 VPC를 만들거나 AMI를 만들거나 여기 쭉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로직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붙이시기만 하면 되고요. 요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S3 그리고 RDS, DynamoDB. 그래서 AWS에서 쓸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게 지원하기 때문에 AWS의 워크플로우, AWS 상에서 뭔가를 처리할 때 보통 일반적인 서버를 올릴 필요 없이 이렇게 서버레스 환경에서 스텝 펑션스를 사용해서 로직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텝 펑션스는 여러 가지 AWS 서비스에서 트리거가 되죠. 뭐 이벤트 기반으로 트리거 될 수도 있고 람다를 통해서 트리거할 수도 있고 심지어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트리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인가되지 않은 EC2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데브옵스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데브옵스 레슨에서 찾아보겠지만 그럴 때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일단은 그 EC2 인스턴스를 비활성화시키고 AMI를 만든 다음에 그 EC2 인스턴스를 만든 사람을 추적을 해서 로깅으로 남긴다든지 그걸 통해서 슬랙으로 우리가 알람을 받는다. 이런 로직이라면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겠. 이런 것을 스텝 펑션스로 차근차근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우리가 봤다시피 이렇게 스텝 펑션스를 문서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처럼 이것을 GitHub 혹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형상 관리를 하고 다른 프로그래머들한테 전달한다든지 다른 인프라 팀한테 전달한다든지 해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스텝 펑션스를 사용해서 로직을 처리하는 것을 꼭 서버레스가 아니라도 그냥 AWS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도 반드시 한번 고민해 보실 가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텝 펑션스까지 알아봤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더 실용적인 아키텍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